2025년 어린이집 평가제 받으시나요? 예전보다는 문서도 대폭 줄어서 7쪽만 본다는데 더 단순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왜 평가제가 자꾸 부담스럽고 더 힘든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일부 개정된 표준 보육과정 내용을 최근 어린이집 평가제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보육일지, 영유아 평가 결과 작성, 부모 상담에 모두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인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개정된 표준 보육과정 내용을 어떻게 어린이집 평가제에 적용해야 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개정 평가제가 처음이신 분들, 일부 개정 표준 보육과정 교육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교육은 받았지만 한 번 더 내용을 체크하실 분들 모두 집중해서 영상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표준 보육 과정이 전체 개정된 건 아니에요. 일부 부분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누리 과정과의 연계를 위해서 6개 영역이 5개 영역으로 조정되었어요. 누리 과정은 5개 영역이었고 표준 보육 과정이 6개 영역이었죠. 누리 과정처럼 기본 생활이 신체 운동과 함께 통합되면서 신체 운동 건강으로 변경되었어요. 연령 단위는 그대로 0, 1세와 2세로 유지되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영역이라도 각 연령별 목표가 달랐는데 이제는 하나의 목표로 통합되었어요. 그 외 세부 사항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개정평가제 지표 이 영역 보셨나요? 영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입니다. 배움 지원이라는 말 뭔가 좀 낯설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평가제 준비할 때만 해도 교사의 놀이 지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친숙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개정평가제 이 영역을 보시면 배움 지원을 누가 주도하라는 건가요?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주도하는 배움을 지원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 두 선생님 중에 영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을 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 달 주제가 가을이니까 가을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야겠어. 아이들이 개미를 관찰하네. 개미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개미에 대한 자료를 교실에도 비치해야겠어. 정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지원 선생님이시죠. 두 선생님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둘 중 어떤 선생님이세요? 김배움 선생님은 배움 지원을 교사가 주도하는 방식이고요. 이지원 선생님은 아이들의 배움에 맞춰 자료를 준비했죠. 눈치 빠른 선생님들은 이 퀴즈 하나로 교사가 어떻게 배움 지원을 하고 어떤 내용을 보육일지에 기록해야 될지 느껴지실 거예요. 두 선생님의 차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바로 배움 지원에 앞서서 아이들의 배움 읽기, 놀이 관찰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자, 그럼 배움 읽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지원 선생님은 아이들이 개미를 관찰한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이것을 배움 읽기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 교사가 인식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정 전 평가지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놀이가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교사는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을 보육일지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단순한 놀이 지원을 넘어서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읽어내고 이를 지원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배움 읽기? 그거 그냥 놀이 관찰 아닌가요? 그냥 용어만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정표준보육과정 지필진들의 교육을 들어보니까 배움 읽기가 놀이 관찰이 맞지만 이 놀이 관찰 방법을 더 세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특히 배움 읽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은 너무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선생님들이 힘드시니까 제가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표준 보육 과정으로 배움 읽기입니다. 이지원 선생님 얘기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영아들이 개미를 관찰하는 모습을 본 것은 보육 과정으로 배움 읽기 해볼게요. 아이들은 개미를 따라서 몸을 움직이고 이게 바로 신체 운동 건강에 해당되고요. 개미의 행동을 보며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에 관련됐죠. 친구와 함께 발견한 것을 나누면서 사회관계, 개미의 움직임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예술 경험에 들어가고요. 개미가 줄을 지어가는 것을 탐구하며 자연 탐구 내용에 들어가겠죠. 꼭 한 가지 놀이를 5개 영역으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의 놀이를 의미 없이 관찰하지 말고 5개 영역의 내용으로 의미 있게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풍부한 배움 읽기예요. 가끔은 표준 보육 과정으로 배움 읽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놀이가 표준 보육 과정의 내용으로 읽히지 않잖아요. 끈기, 도전, 소속감, 자기조절, 공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 사는 아이들은 협력을 배우고 역할놀이 하는 아이들은 아이들과 역할을 나눠서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도 익힐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배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표준 보육 과정의 인간상으로 읽기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인간상으로까지 읽어야 되나 생각되시겠지만 표준 보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배움으로 읽는 거예요. 특히나 표준 보육 과정의 인간상은 보육교사라면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안 외워지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요. 우리 삶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죠.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걸 발견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되죠.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또 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의 배움 읽기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뭐 아이들이 온몸으로 뛰어놀 때, 자주적인 사람은 내가 해볼래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시도하는 것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들이 놀이에서 굉장히 새로운 구조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감성이 풍부한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을 잘 표현하고 느낄 때, 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며 즐거움을 느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더 크게 배움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걸 언제 관찰하고 기록하라는 거죠.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걱정되실 텐데요.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은 별도의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이 놀이 기록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교사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현재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건데요. 배움 읽기, 배움 지원만 잘 이해한다면 보육일지 작성의 핵심을 잘 알게 되고 연 이외의 역류와 평가 작성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학부모 상담에서도 아이가 어떤 놀이를 즐겨 하는지,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배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더 설명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의 놀이를 나의 틀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배움을 발견하는 것, 그 놀이를 잘 읽고 해석해서 놀이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개정평가제 보육과정에 관련된 서류, 보육일지, 영유아 발달평가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개정평가제 보육일지 작성법 내용 강의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나 배움 읽기, 배움 지원을 반영한 샘플 보육일지와 해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면 다음 영상 더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